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5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자, 5월 24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1974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그 한강을 바라다 보면 한강물이 출렁출렁하죠, 그야말로. 물론 그 80년대에 그 한강의 어떤 치수 사업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수중보를 만들어 갖고 지금 한강물이 이렇게 철철 넘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또 실제로 물이 그만큼 많이 이제, 어, 우리 그 육지에 머물다가 이제 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우리나라를 그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어떤 그 환경학자가 그러시더라고요. 물 부족 국가가 아니고 물 담는 그릇이 부족한 국가다. 왜냐면은 뭐 수백 밀리미터의 그 비가 한꺼번에 쏟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장마철 같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1년 강수량으로 보면은 뭐 적은 강수량이 아닌데 한꺼번에 쏟아져서 한꺼번에 빠져나가 버리니까 물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물을 담아두면은 이제 괜찮죠. 뭐 저수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댐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치수 사업을 갖다 이제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어, 날씨가 가물어도 별 걱정 없이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공업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치수 사업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한강 치수 사업이기도 하지만은 한강 개발이죠. 1974년에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팔당댐이 이때 준공된 날이 되겠습니다. 자, 팔당댐은 그 남양주 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죠. 제가 그 양주위 쪽으로 이렇게 그, 친구들과 운동을 하러 갈 때 이제 보면은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진짜. 아주 그런 데서, 음, 이 복잡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그런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자, 그래서 팔당댐이 바로 이제 1974년 5월 24일 날 이제 준공이 됐는데, 팔당댐이 이 서울 시민에게 주는 어떤 혜택이라고 할까? 그 의미가 굉장히 크죠, 사실은. 아무리 날이 가물다고 하더라도 한강에는 늘 물이 철철 흐릅니다. 그런 것들이 팔당댐뿐만 아니라 소양강댐부터 이렇게 어, 물이 그야말로 한꺼번에 흘러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보관이 돼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흘려보내면서 이제 우리 이 국토 특히 그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하면은 역시 수도권이죠. 예? 물론 뭐 다른 지역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거기에 수도권의 그 전 인구의 한 6, 70%가 모여 살고, 그다음에, 산업, 시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수도권으로 다 그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강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 큰 의미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팔당댐이에요. 자, 그래서 1974년에 준공이 된 이 팔당댐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팔당댐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그러면은 팔당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팔당댐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과 하남시 천연동을 배알미동이라고 또 부르는 모양입니다. 두 군은 한강에 위치한 그 댐이다. 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강 툭과 툭을 그 이제 이렇게 막고 물길을 막고서 이게 높이 이제 댐을 쌓는 거죠. 이제 높이 쌓다 보면 이제 물이 이제 쭉 고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댐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댐인데, 그 팔당댐이 바로 남양주시 조안면과 하남시 천연동 부근 한강에 위치를 해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조안면 이쪽 그 근처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진짜. 한강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북한강 쪽으로.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갖고서, 거기를 용전을 하고 가면서 늘 이제 감탄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팔당댐이 1974년 오늘 이제 준공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에서 한강을 따라 동북쪽으로 약 35km 지점에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의 두물무리부터 하류 7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 이 양평을 가다 보면 양수리라는 게 있죠. 그 큰 그 다리가 양수대교죠. 예. 양수리라는 게 물 두 군데가 만난다는 얘기죠. 드물머리라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북한강하고 남한강하고 이렇게 합쳐진다는 얘기죠. 그게 합쳐져 갖고서 이제 이 한강 이제 본류가 돼 갖고 이제 서해안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서울을 통과하면서 정말 그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 역사 속에서 우리 그 한반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젖줄 역할을 그한 거죠. 음,
그 수도권 쪽으로 이제 대체적으로 한 60%, 70% 정도가 이렇게 인구도 밀집돼 있고 산업시설도 그렇게 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통계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제가 뭐 확인을 못 해봤지만 예전에 그 사업을 하면서 뭐 사업 계획을 쓰면서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정도의 그 이제 비중이 있는 지역이 바로 수도권 지역이고 그 수도권 지역을 가로질러서 흘러가는 그 물이 바로 이 한강물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한강이 중요하고 뭐 낙동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 한반도의 젖줄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전력공사의 전신인 한국전력주식회사에서 1966년 6월에 착공하여 1974년 5월 24일 날 이제 준공을 했네요. 74년 하면은 이제 기억으로는 그 서울시 그 지하철 1호선도 이제 74년 8월 15일 날 개통이 됐죠. 그날 안타깝게 이제 그 유경수 여사가 문생왕이 쏜 그 총알이 이제 피격이 돼서 이제 운명을 하셨죠. 예. 음, 정말 참, 지나간 시간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참,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그 위협이라고 할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으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팔당댐프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자, 5번 보겠습니다. 전력 생산을 위주로 하는 발전용 댐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관할을 하고 있다. 예, 수자원하고 수력원자력하고는 좀 다르죠. 수자원공사는 이제 뭐물 관리도 그 이제 하지만은 그 하수면에 관련된 모든 그 이제 일을 하는 곳이 수자원공사라고 보여집니다. 뭐 먹는 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제 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그 팔당댐에 결국은 그 발전용 그 이제 댐이기 때문에 그 이제 발전기라 이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수자원공사가 아닌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에서 이제 관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한편 팔당댐 관리기호의 통행 관련 관리 운영 및 보수는 남양주시 도로교통과에서 관장하고 있다. 예, 뭐 저도 그 팔당댐을 이렇게 운전하고 건너가 봤지만은 그 위는 또 도로예요. 뭐 차량도 다니고 뭐 사람도 당연히 그 이제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뭐 어떤 댐이든 다 마찬가지죠. 거기에 그 이제 자동차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이제 남양주시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댐에 설치된 폭 20m, 높이 16.75m의 15개 수문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채택된 전악차 밸브형 발전을 가능하게 하며 텐더식 수문으로 동양 최대의 그 이제 규모다. 음, 그 가끔 그 이제 홍수가 졌을 때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제 물을 이 댐을 막아놓으면은 그 수문을 막아놓으면 물이 넘치죠. 댐 위로. 그럼 그것도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또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잘못하면 댐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걸 방류를 합니다. 물을 빼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문 열 때 그 물이 쫙 나오는 그 장면을 그 이제 어, 카메라로 찍어갖고서 우리가 방송에서 그 종종 그볼 수가 이제 있는데 하여튼 그런 그 수문이 15개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간 발전은 약 3억 3,800만 킬로와트 시고 평균 출력은 시설 용량의 48.2%인 38,600 킬로와트였으며 1999년에 80메가와트에서 120메가와트로 시설 용량 증대 공사를 갖다 완료를 했다라고 하네요. 네, 뭐 발전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 그 평균 출력이라는 것도 그렇게 이제 계산하는 뭔가 그 이제 팩터가 이제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999년에는 이제 이걸 이제 용량을 갖다 이제 증대를 했다는 얘기죠. 80에서 120메가와트로 이제 증대를 한 겁니다. 효과를 볼까요? 뭐, 아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울시나 뭐 인천, 경기도 여기 젖줄이에요. 팔당댐이 취소원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일부 지역을 관할로 생활용수가 공급이 되고 있다. 뭐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뭐 농업용수, 공업용수 다 이제 그 쓸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역 면적은 23,800평방킬로미터에 수몰 면적이 17.1평방킬로미터 의 거대한 인공호수가 생겨 팔당 유원지가 형성이 됐고 서울 근교의 그 관광 유원지로 그 역할을 다 이제 하고 있지만은 2004년에 그 팔당댐 주변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폐쇄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어딜 가면 꼭 문제가 돼요. 사람이 들어가 있다 보면은 뭐 먹고 마시고 뭐 또 배설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환경이 오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유원지라든가 그다음에 유원 그 관광지 이런 그 이제 역할을 하던 것들이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상수원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 상수원이 오염이 되면은 그 오염된 걸 다 걸러내지만은 그게 완전히 걸러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한 물들이 계속 흘러내려가다 보면 이제
서울 시민들이나 경기도, 아까 얘기했듯이 인천시까지, 어, 그 이제 상수도, 즉, 먹는 물을 이제 확보하는데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폐쇄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팔당댐 관리교. 한때는 팔당댐 공도교, 2014년에 관리교로 이제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여기에 45번 국도가 지나갔으나 팔당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국도가 지나가질 않는다. 글쎄 뭐 일반 국도 하면 목포에서부터 이제 서울을 거쳐서 신의주까지 올라가나요? 네. 일단은 뭐 이제 북한은 뭐 갈 수가 없으니까 목포에서부터 이렇게 서울까지 쭉 올라오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고 뭐 아니면은 또 폐쇄가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이 국도의 노선도 이렇게 자꾸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팔당댐이 되면서 준공이 되면서 그 위에 팔당대교가 지나가니까 뭔가 국도를 갖다 이렇게 변경을 이제 노선 변경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 2004년 10월 인근 배알미 대교 개통에 따라 팔당댐의 안전과 보안을 이유로 차량 통행을 이제 제한을 했다라고 하네요. 네, 2004년. 글쎄요, 저는 제한돼 있을 때는 뭐 못 다녀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거기를 안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불편 등 끊임없는 민원이 지속되어 2006년 12월 8일부터 통행 재개에 대한 협약 체결 및 2009년 9월, 2014년 9월 협약 갱신으로 각각 통행 시간이 연장되어 주말, 공휴일에 하나요. 소형 승용차만 통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통행이 그 이제 제한이 됐던 거는 2004년 10월부터 2006년 12월, 즉 2년 정도 그 이제 제한이 됐었는데 그때는 제가 저기를 안 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통행이 안 된다라고 해서 돌아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뭐 계속 그 이제 연장을 하다 보니까 통행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단지 화물차 및 이륜차, 자전거, 그다음에 보행자 통행은 불가하다. 예, 뭐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로적으로는 돼 있겠지만은 뭐 이런 어떤 관리상 안전이라든가 보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통행을 이제 제한을 하는 거죠. 화물차, 이륜차. 화물차는 아무래도 이제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 댐 위로 이제 무거운 차량이 지나다니면은 댐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뭐 균열이 가면은 큰일 나잖아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륜차는 뭐 어딜 가나 이제 위험성이 늘 동반이 되기 때문에 어, 글쎄요, 뭐, 이제, 대낮에, 뭐, 야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국도로 쭉, 그, 이제, 따라서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면은, 그 오토바이 부대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륜차. 그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이렇게 그 팔을 하늘에 탁 올리고서 그, 이제, 그, 그 운전하는 그런 그, 이제 오토바이가 있죠. 그냥, 엔진 소리도 그냥 우렁차죠. 그냥 퉁퉁퉁퉁퉁 하면서 가는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이제 그걸 이제 운행을 하는데, 아, 정말 멋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장도 별도로 있어요. 할리 데이비슨 복장이. 그래서 정말 그 외국 영화 보면은 그 오토바이 타고 그냥 막 시구제치는 그런 이제 영화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다 이제 그런 그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이제 촬영을 했던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 이건 아무래도 사람의 힘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제 위험할 수가 있죠. 보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관리교 통행 관련 관리 운영 및 보수 주체는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교통국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뭐 팔당댐 자체를 놓고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려면 뭐 한도 끝도 없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뭐 발전하는 내용부터 그다음에 그걸 건축한 내용, 그다음에 수몰된 거 뭐 이런 거 저런 걸 생각하면은 아마 뭐 한 달을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렇게 준공을 하게 된 그 내역, 그 개요만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팔당댐은 이제 한강에 있는 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이제 수자원 관리,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다음에 이 생활용수 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수자원 관리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댐의 그 이 낙차를 이용해 갖고 전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수자원 및 전기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젖줄. 우리나라 수도권의 젖줄이죠. 근데 수도권에 한 우리나라 60, 70%가 몰려 있다라고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젖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이렇게 그냥 퀀텀 점프하듯이 크게 그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지만은 그 밑바탕에는 이제 한강의 기적이 있었고 그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그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애를 썼죠. 예. 그리고 그 지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진짜 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라서 공부한 그 공학도들도 애를 썼고 그다음에 뭐 경제학도들도 애를 썼고 뭐 두루두루 여러 분야에서 그 모든 그 학문을 공부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 힘을 합쳤던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저 기적을 이루는데 밑바탕이 된 기간시설이 바로 팔당댐이다. 물론 여러 가지 기간시설이 있죠. 경부고속도로라든가, 그다음에 뭐 철로라든가, 뭐 댐뿐이겠어요. 뭐 여러 가지 기간시설이 있는데, 그 밑바탕이 된 기간시설 중 하나가 바로 팔당댐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수영 공간이 엄청 아름다운 관광 명소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뭐 유원지 같은 것은 없앴다고 그랬지만, 정말 그 상류 쪽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그, 강변의
마련된 어떤 뭐 주택이라고 할까요? 뭐 그 광경들 참 그 봄에 꽃이 쫙 폈을 때 거길 지나가면 정말 음, 천국에 온 것 같은 아주 환상의 그 나라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 조안인가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 양평 가는 그 이제 도로가 있죠. 거기서 이렇게 조안 쪽으로 내려가고서 이제 쭉 양주시시 예. 그쪽에서 저쪽 뭐 세터산 거리인가 뭐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과정에서 쭉 보면은 아 정말 멋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다 이제 에, 군에 있을 때 이렇게 가봤던 그런 기억과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운동한다고 놀러 다니면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진짜. 정말 저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물론 가서 실제로 살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안보 측면에서도 지극히 중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독극물을 풀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만일 물이 오염이 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댐을 관리하는 이뭐 요원들이라고 할까? 인원들이라고 할까? 하여튼 뭐 그게 뭐 일반 회사가 됐든 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엄청 그 이제 중요한 시설로 간주를 해놓고서 그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경계도 하는 거고. 이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기능과 그다음에 어떤 삶의 어떤 편안함을 주는 그런 그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키고 관리를 해야 될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다. 팔당댐은. 그리고 그 팔당댐을 안고 있는 한강 마찬가지죠. 뭐 댐이 팔당댐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소양강 댐부터 뭐 내려오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댐이 이제 여러 종류의 댐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댐이 다 그 모든 댐들 중요한 그 기관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될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팔당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